올해 전망치도 상향.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가 훌쩍 뛰어넘죠.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오늘 거의 한 달 반 만에 오늘 포스코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이거 돌아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 초보부터 5월 초까지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철강주,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포스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이제 다시 상승하나?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철강주들 보면은요,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월 초, 포스코 기준으로 보면은 5월 10일 고점을 찍고 계속 밀렸어요. 고점에서 생각하면은 포스코 41만 3천 원에서 저점 32만 8천 원까지 거의 20% 넘게 하락했었죠. 25% 정도 되나요? 이 이유를 알아야죠. 가장 큰 거는요, 5월 초 인플레이션 중국에서 좀 억제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특히나 철강석을 가격을 오히려 다운시켜 버렸죠.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 가격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연쇄 작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시아권이 장마 시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설이라든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시 멈추게 되죠. 이러한 두 가지 하락 배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5월 고점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데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을 잠깐 보면은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등한 철강시황의 2분기 실적 신기록, 올해 전망치도 상향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죠.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요. 2006년도 이때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었던 때죠.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후반까지 이어지는 대세 상승을 철강주가 이끌었었습니다. 거기에 철강, 해운, 조선 이들 경기 민감주가 대세 상승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가 2006년도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2조. 조선, 자동차, 가전 다 철강 제품을 쓰는 거죠. 수요 덕분이다. 그래서 올해 매출 전망치 66조 4천억으로 상향하겠다. 그리고 조강 생산, 매출이 늘어나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 즉 철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지금 탄소 배출권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소 경제라든가 여기에 조금씩 힘을 기울이면서 친환경 생산, 탄소 배출은 하되 그 반대급부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도 조금씩 가져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책 변수 분명히 있죠. 그런데 경기 부양책 계속 써요. 중국도. 그런 점에서 정책 변수 있지만 철강 시황은 밝다라는 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크게 표를 보면은요.
작년도 13조 7천억에서 올해 18조 2,925억 2분기 실적이에요. 야, 여기서 생각을 하면은요, 월등히 높은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거기다가 영업이익을 보세요.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가 훌쩍 뛰어넘죠. 서프라이즈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향후 철강 시장 더 좋아질 거고요.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자회사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고로 기반 탄소 저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개발해서 2050년도 아직 멀었지만은요, 탄소 중립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작년도부터 올라서기는 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주도 역할을 한 거는 1월 말 저점을 찍은 이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서 시장 견디고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최근에 고점 부담, 앞서 하락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밀린 이후 횡보 상태에서 실적 발표, 향후 비전 제시하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급을 잠깐 보면은요, 뭐 중간중간 이렇게 외국인이, 기관이 공통되게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었지만 오늘 외국인이, 기관이 그러한 실적을 안고 들어 올린 것을 보면은 이전에 삼성전자 잠깐 보시면은요,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두들겨 팼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다른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즉, 경기 민감주 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종목, 현대제철, 똑같은 맥락의 고점, 그리고 조정,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고 외국인 기관이 첫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닥에서 찍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국제강, 이 종목이야말로 이전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죠. 동국제강 가장 크게 상승했었고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바로 이때 제가 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긍정적인 접근, 매수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 쌍고점 여기에서 일단은 위험관리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돌파 가능성 분명히 있었는데 한 번 더 밉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하락 배경,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장마철,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나왔었다라는 부분. 그런데 오늘 들어 올리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 역시 수급 동향 보시죠. 동국제강, 외국인이 오히려 일주일 전부터 지속적인 매수, 그러면서 기관도 오늘은 쌍끌이 매수가 됐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바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가장 가벼운 동국제강 그리고 현대제철 둘 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지만 긍정적인 실적 발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악재 반영은 이미 앞서 얘기했었던 하락의 배경, 원인, 그것이 거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상승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는 상승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상승한
배경에서 철강주 왜 상승했는가? 그러면 향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